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한동안 웰빙 붐이 일면서 그와 함께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최근 리더십 분야에서도 이른바 마음 경영, 지혜 경영, 이런 마음과 관련된 리더십 분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리더가 좋은 리더이고 또 행복한 리더일까요? 행복한 선물 옵티미스트의 저자이자 카톨릭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인 최종호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이 책 제목에서도 쓰신 옵티미스트, 이 사전적 의미로 긍정주의자, 낙천적인 거,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교수님이 강조하신 그 옵티미스트도 그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뜻 자체가 긍정주의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긍정주의자를 잘못 알고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냥 모든 게 좋은 거.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긍정주의자라는 것이 단순히 좋지만 않은 거거든요. 그거를 행동하는 낙천주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란 말을 써서 행동하는 긍정주의자를 옵티미스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긍정을 실천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이자 또 행복한 리더일 거라는 생각에는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옵티미스트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옵티미스트가 또 될 수 있는지 오늘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을 산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특히 리더로 산다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리더를 정의할 때 지도자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를 지도자인데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지도자는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게 정말 리더고요. 지배자는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도하려면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러면 과연 이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디지 못하느냐 하는 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좋은 리더는 그런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남들의 스트레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명한 얘기로 어떤 사람은 냉동고에 갇혔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동고인데 이게 얼음이 들어온다, 정말 춥다고 생각돼가지고 사실은 전혀 온도는 깨끗하고 따뜻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냉동고에 갇혔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하룻밤 지났더니 그 사람이 얼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미사일이 오늘 밤에 떨어진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밤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적군이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적군한테 안타깝게도 미사일은 단 한 방도 그 마을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은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몸과 마음과 이 신체라는 것이 결국은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바뀌고 면역이 바뀌다 보면 정말 심하게 내 심장이나 다른 데 부담이 되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 쫄면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죽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신다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미사일이 나오는 거는 한 지역에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그냥 멀쩡히 살고 있다는 거죠. 냉동고에 갇힌 사람도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아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따뜻한 기온 속에서도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견딜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견디지 못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약한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공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스트레스에 약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5, 6년 벌써 됐네요. 9.11 사태 때 미국의 뉴욕에서 정말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이 무너졌을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죽고 그 건물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살아남았는데 지금 벌써 5, 6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기 일을 회복하고 잘 살 수 있고 그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힘들고 아주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우리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PTSD라고 하는 어떤 지하철 사건이나 화재 사건, 뭐 산풍이 무너졌을 때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겪는 그런 PTSD라고 하는 병을 겪으면서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똑같거든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내가 있었다. 나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가졌는데 어떤 분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똑같이 자기 일로 복귀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과연 잘 견뎠을까 하는 걸 따져보니까 그중에 잘 견딘 사람과 못 견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낙관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또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또 자기가 앞으로 자기의 닥친 이 불행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디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을 한번 차이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이런 스튜디오가 와 있는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막 더럽고 막 이렇게 뭐 엉망이에요. 방청객들 오시고 막 그랬는데 아주 엉망진창 더러워요. 그럼 비관적인 사람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더럽냐, 불평하고 뭐냐 이게 방송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스태프들은 뭐 했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이죠. 낙관적인 사람이 이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뭐 우리 집보다 깨끗하네 이 정도면 있을만 하네. 뭐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스태프들도 바쁘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낙관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낙관주의자로 살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는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옵티미스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옵티미스트는 이럴 때 빗자루 가져다가 좀 청소도 좀 하고 쓰레기도 좀 갖다 버리고 이제 좀 깨끗해졌으니까 들어오세요. 스태프 여러분 다 청소했으니까 들어오세요. 우리 녹화 들어갑시다. 방송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옵티미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하는 게 좋다는 게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면서 내가 그냥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긍정적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정말 좋은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왜 낙관주의로 구분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옵티미스트,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좋은 옵티미스트는 이럴 때 청소하는 빗자루 가져다가 빗자루 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을 좀 치워버리는 사람을 옵티미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낙관성을 갖고 있는 옵티미스트를 한번 구분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어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많이 보고 어려운데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원래 평상시에 공부를 잘 시원치 않아요. 공부하는 게 별로 잘 안 돼요. 뭐 아주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굉장히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아주 뭐 90점도 넘고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비관적인 사람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비관적인 사람은 자기가 시험을 열심히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 쉽게 나왔다 그래요. 누구나 쉽게 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여기서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지
그냥 내가 뭘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더 잘 봤다, 성적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옵티미스트, 낙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요번에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좋아졌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낙관성을 가진 사람과 비관성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이 중요해요. 어떤 남이 어떻게 되는 거,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관성을 가진 사람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자기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거고, 시험을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관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낙관주의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옵티미스트가 되려면 그때 공부를 해야죠. 아, 나는 언젠가는 공부 좀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낙관성을 갖고 있는 친구에 불과해요. 그 친구는 마음은 편하죠. 시험 잘 못 봐도 난 언젠가 잘 될 거야. 하지만 결국은 성적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옵티미스트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으로 동반이 돼서 공부를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낙관주의자를 우리가 옵티미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꼭 단순히 공부나 뭐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닥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을 결정하는 태도예요. 옵티미스트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옵티미스트로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그 태도가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배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삶에서 나옵니다. 근데 옵티미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아주 괴로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관성이 많은 사람들, 그냥 단순히 낙관주의자는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갔어요. 그럼 차가 굉장히 막혀요. 약속 시간은 다 돼 있는데 뭐 시간은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러면 비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다들 차를 타고 다니지? 이 사람들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에서 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난 이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환경이 차가 막히는 게 자기도 차를 타고 나온 주제에 남들이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차가 막힌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또 차도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에서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만들어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욕을 해요. 아니면은 길을 적게 만든 무슨 건설교통부 장관을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통령을 욕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도대체 길도 안 만들고 왜 이렇게 길을 막히게 만드는 거야? 하고 남을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차가 막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고 어려워집니다. 옵티미스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옵티미스트는 길을 막히는데 이 시간에 차를 이때 몰고 나오니까 내가 막히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그 길을 올 때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옵티미스트거든요. 근데 그런 옵티미스트는 차가 막히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는 조금 일찍 나와야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뭐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바꾸면 옵티미스트가 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힘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어렵고 사는 게 왜 그러냐면 대개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스트레스는 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줄 이유도 없거든요. 결국은 남들한테 항상 주도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주도권을, 항상 공격권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수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공격을 좀 해야지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데, 이런 비관적인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어떤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결국은 계속 수비만 당하고 사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결국 비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삶이 점점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옵티미스트로 내가 마음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 어려운 일이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비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조차도 포기해요. 그래서 삶에서 포기가 많아요. 사실 포기라는 거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은 포기는 배추 세는 단위입니다. 그거 말고는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우리 삶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남이 해줘야 되는 건데 남이 안 해주거든요. 남이 안 해주니까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근데 옵티미스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옵티미스트라는 건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많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옵티미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변화를 시켜오고 우리가 그런 걸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옵티미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새해 인사 그렇게 하죠. 만나면 그럴 겁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실제로 그런 인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말에 굉장히 수동적인 말이 있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세요 이거거든요. 복이 어디 있으면 내가 받겠는데 복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복이 있으면 내가 받는 게 좋은데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게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죠.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이고 장수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이렇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심지어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 좋은 자녀를 만나서 내가 키운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좋은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인생은 살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보다 비교할 수 없게 더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이 되거든요. 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가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하고 살면 우리 배우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좋겠어. 나처럼 복덩어리랑 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한테도 엄마 아빠 정말 좋겠어요. 나같이 복덩어리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옵티미스트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회복하면서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복이라는 건 원래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줄 수 있나요? 돈으로 따져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만 남한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복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어딜 가도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새해부터는 인사를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새해 복 많이 주세요라든지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옵티미스트는 자기가 복덩어리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신감이 생겨요. 내 복을 나눠주겠다. 말로라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함부로 못해요. 나는 복이거든요.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옵티미스트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나쁜 행동하거나 그런 정말 복이 없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실제로 조심하게 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는 안에 안 좋은 것도 많고 스스로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사실 사람들이 내 안에 얼마나 나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되거든요.
내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좋은 사람이 요만큼이었다고 하지만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겉으로는 아주 가짜로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삶의 태도거든요. 내가 삶에서 내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덩어리다. 내가 복이다. 그리고 어제까지보다 오늘이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일부 좀 부족한 게 아직은 있지만 내가 이미 삶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옵티미스트로 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결정한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항상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쳐요. 부산을 간다고 치면 부산 방향으로 길을 딱 틀면 한 걸음 두 걸음을 가면 뭐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부산 방향을 틀고 있으면 언젠간 가요. 근데 길 방향이 예를 들어서 부산 방향이 아니라 무슨 강릉 방향이다, 평양 방향이다 이러면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옵티미스트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방향만 트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리더가 되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 결심을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이라도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나서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리더가 아직 부족한 리더지만 내일은 나는 더 좋은 리더가 되겠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일 하고 하면서 쌓이는 겁니다. 쌓이기 시작하면 언젠간 부산을 가요. 언젠간 옵티미스트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언젠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거기 도착할 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고 있는 길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 인생이 자꾸 급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산다는 게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좋은지를 몰라요. 꼭 거기를 가야, 부산에 가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가서 거기서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가기를 준비하고 짐도 싸고 가는 길 동안에 창에서 뭐가 있는지 보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재미거든요. 그 준비하고 가는 게 사실은 여행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재미예요. 가서는 사실 좀 피곤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옵티미스트로 가고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겠다, 옵티미스트로 살겠다, 리더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면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옵티미스트다. 나는 지금부터 옵티미스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씩 살아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어려운 일은 내가 옵티미스트가 되는 길 중에 한 과정이에요.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은 나는 옵티미스트고 나는 행복할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안 지나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우시죠? 힘든 일 있으시죠? 그 일이 언제부터 그 일이 괴로우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괴롭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일 말고는 괴로운 일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그 이전에도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지금 그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괴로운 일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옵티미스트로 간다고 하는 걸 결정하고 나면 모든 일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옵티미스트로 가겠다. 나는 행복하겠다.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 꼭 배우실 일은 나는 옵티미스트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저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 그렇죠. 낙천주의자, 긍정주의자, 이 옵티미스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왜 옵티미스트가 되어야 되고 또 무엇이 바로 옵티미스트를 만드는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살면서 가장 그 받는 복 중에 큰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런데 그 더 큰 복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네. 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게 바로 이 옵티미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한 분께만 좀 질문 받아볼까요?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정말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다 보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위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기니까.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죠. 하지만 그 위험한 일도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려운데 장밋빛 안경을 보고 쓰고 그냥 좋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서 현실적으로 잘 찾아서 그걸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옵티미스트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살면서 가장 큰 내 재산이 되기도 하고 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옵티미스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부탁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절, 포기, 미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몸도 금세 약해지는 반면 사랑과 감사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도 금세 또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건강한 몸이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자 좋은 리더, 또 행복한 리더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